안녕하세요, 홍성민입니다. 예고했던 바대로 학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학종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붙느냐? 어떻게 하면 떨어지냐?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다 알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진행을 해보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전달할 내용은 일단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학생부를 직접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보여드린 학생부가 좀 독특한 학생부, 서울대에 합격한 친구의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소외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학생부가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볼 거예요. 자,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설마 학생부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드라마틱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고 일단 학생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알아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학생부를 모르면서도 학생부 종합 카더라, 소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너무 범람한 정보에 주체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학생부를 보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하는 그 학생부 종합 이야기 101가지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올해 연세대학교가 홈페이지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직접적인 일, 그리고 그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하는 사실만 가지고 전달을 할 생각이에요. 자, 세 번째는 정말로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그리고 이상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 대입시에 대한 미래가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목차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학 입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을 우리는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 진행이 되겠죠. 실기 위주는 뭐, 그 음악하는 친구들과 미술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외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서 정시는 수능을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점수가 몇 점대부터 몇 점대까지 어디 붙는다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그리고 명확한, 그리고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수시전형상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수시전형상에도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자, 그럼 수시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럼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교과 과정의 성적을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자, 이 전형은 대부분 추천 전형이 좀 많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는 교과 전형을 쓰지 않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성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깜깜이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선을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고 학교마다 어느 정도 일반적인 합격선을 그리게 돼요. 근데 상당히 높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정성평가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붙는 점수의 폭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전드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인원수들이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28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이 이게 교육부에서 제공한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시가 22.7%입니다. 그리고 수시가 77.3%예요. 자, 그럼 22.7%의 정시는 지금 차츰차츰 늘려가서 30%까지 가는 거로 일단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연세대학교가 30%로 2021학년도까지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아직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2%에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늘어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시가 30%까지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수시 상황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4%,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1.1%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77.3% 정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 전국대학의 종합이에요. 그러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주요 15개 대학 입학 전형의 비율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논술 전형이 11.7%로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22.5%였죠? 27.5% 늘어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43.7%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율상의 좀 변화가 좀 생겼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수능과 논술 전형이 좀 비율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형들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 뭔가요? 깜깜이 전형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가 여러분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보기로 했느냐면 학생부를 보기로 했죠. 학생부를 보기로 했는데 학생부 독특한 거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보여드리겠죠. 학생부가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 수시로. 그래서 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역균형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일반 전형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전형의 상황에 차이점이 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생활부가 학생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담임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누구신지 적혀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인적사항들이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부모님, 그리고 학생, 주소지. 자, 그 다음에 학적사항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결사항이죠. 출결상황. 출결상황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 보세요. 무단이 있어요. 무단.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엑셀 파일화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이스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팅이라든지 필터링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단이 들어가는 지각, 조퇴, 결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의 수상 경력은 좀 남다르겠죠. 그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까지 가요. 자, 그래서 쭉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1학년 몇 명이 참가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있어요. 자,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각 학교마다 프로파일을 그 대학교에다가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상이 되는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수상을 하는 건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 인원수가 많으면 그 상의 값어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갖고 있는 거 몇 명이 봤다, 그리고 몇 명이 입상을 한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시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상들이 있어요. 학업 우수상들하고 경시하고 이런 애들은 뭐가 관련 있겠습니까? 전공 적합성과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1년에 한 개의 수상 경력만 올릴 수 있게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게 좀 달라지겠죠.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면 끝났습니다. 5번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입학사정관의 101가지 이야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한 가지 어떤 게 있느냐면 테셋이라는 게 있어요. 테셋.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인데 이거 자체는 전공 적합성과 문과의 그 경제 계열 쪽으로 간 친구들은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외고에서 외고에서 그 인문 쪽으로 가는 친구 혹은 어학 사범대학 쪽으로 가는 친구 상관이 없지만 그쪽에서 경제 쪽으로 갈 때는 이게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문 계열로 가는데 왜 경제 쪽으로 썼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남다르게 자기가 좀 열심히 했다.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찾아서 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장도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로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1학년, 2학년, 3학년의 특기와 흥미,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101가지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그 진로는 반드시 일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초반에 나오기는 하는데 뒤쪽을 들어가 보면 일관성을 가지면 좋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면 좋다. 하지만 꼭 일관성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있겠죠. 일관성을 갖지 않고 뭔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희망사유에다가 왜 바뀌었는지를 명시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진로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7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쭉 나와 있고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특기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었던 어떤 연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찾아서 하는 거여서 연기 프로그램, 대학교하고 연기 프로그램에 올라가는 게 좋은데 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학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뭐 컨설턴트라든지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하고 자기가 조금씩 챙겨서 넣을 수 있다면 반드시 넣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는 2학년의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학생회장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죠? 동아리 활동, 동아리 명칭 들어갑니다. 동아리 명칭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교 프로파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동아리 활동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봉사활동 들어왔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의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봉사활동이 실적인데 이 봉사활동을 몇 페이지씩 쭉 진행한 사람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 상위권에 진학한 친구인데 1학년에 누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쵸? 전체 총 30시간에서 60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많지 않아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요성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게 교과 학습 발달사항.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그 다음에 석차 등급 단위수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화될 수 있는 부분 얘도 엑셀 파일화 돼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학생이 나는 뭐 넣고 뭘 뺄 거야가 아니고 엑셀 파일 쑥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필터링을 해서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성적표가 끝나고 다음에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교과 선생님이 그 친구의 발달 과정 사항을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됐고 주도적인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생님의 취향상으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고, 물론 안 좋은 얘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눈 바깥에 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10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뭐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마감하면서 이 친구의 행동 발달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식의 그 인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우 관계는 어떤지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1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시게 되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괄호치고 배려, 나눔, 갈등 관리,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 규칙 준수 이런 것들, 자기주도성들, 성실성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하신 거예요. 이 선생님은 항목상 찾아보기가 편하게 앞에다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더 볼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보게 되면은 지금 요게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여기서 지금 여기 한 페이지 더 보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뭐가 나왔냐면 다 규칙성, 규칙 준수, 관계 지향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쓰신 분도 계세요. 가급적이면 좀 쓰시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항목들을 분류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 항목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학생부를 봤어요. 학생부를 봤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써있던 세부능력별 특기사항 말고 그 다음 여기 지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는 가급적이면 발전 과정 자체를 그리고 주도적인 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 항목. 지금 학생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그 평가 항목들을 싹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가 바로 얘거든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4개의 항목을 큰 항목으로 보고 거기에 조금씩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괄호치고 써졌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좀 항목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건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엑셀 파일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끔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학생부를 읽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개요죠, 개요. 어떤 개요냐면 학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학생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학생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를 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도 좋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